안녕하세요. 시골호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그 새벽에 둘째 딸이 토를 어찌나 많이 하는지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아빠가 의사라도 애가 그렇게 토해대면 방법이 없죠. 그 토 냄새 맡다가 내까지 토할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 뭔가 코끝에서 그 토 냄새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혼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부싸움을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저께 그 출생률에 대해서 제가 올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출생률도 문제지만 이혼율도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죠. 실제로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젊은 남녀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살리라 다짐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제 주변에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혼한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모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할랑말랑하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조금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걸 어디서 체감을 하냐면, 제가 딸이 2명이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학교에서 말한대요.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서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 엄마랑 살아, 아빠랑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뭐 그걸 들으면서 그 이혼하신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냥 엄마 아빠랑 웃으면서 침대에서 뒹구는 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웃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돈이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집이 100평이고 뭐 한강이 보이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런 게 애들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 어른들의 욕심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애들은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이 살냄새 맡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아빠랑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뒹굴면서 김밥놀이 하고, 이게 행복한 거죠. 단칸방에 살더라도 옷이 좀 허름해도 애들은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강사도 아니고 뭐 그 요즘 핫하신 우리 김창옥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면장이죠, 면장. 구독자 3,000명 되는 그 면의 면장이죠. 여러분들은 면민이고. 그 이혼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도 있고, 남편이 뭐 도박을 해서 뭐 이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져서 뭐 이혼하는 거, 이것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많잖아요. 저도 사실 마누라하고 가끔 싸우거든요. 안 싸울 수가 없죠. 살다 보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뭐 기도 안 막히는데 별 씨알데기 없는 걸로 막 싸우죠, 우리 마누라가 또 진짜 성격이 화끈해요. 제가 그게 좋아서 결혼하긴 했는데, 싸워보면 이게 화끈해도 너무 화끈해. 그래서 보통은 제가 싸움 초기에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싸움이 시시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저도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 이건 진짜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럴 때는 뭐 저도 덤비죠, 마누라한테. 네가 잘못한 거 아이가, 네 때문에 아이가, 뭐 이렇게 하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지지고 뻗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싸우고 나면 우리 그 부부 사이가 뭔가 서먹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제일 길게 서먹했던 때가 언제쯤 되냐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정도 서로 뭔가 같이 살아도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긴 게. 이 서먹한 기간이 오래 가면은 진짜 서로 괴롭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 맞나, 이 여자가 내 마누라가 맞나, 뭔가 이런 서운함이 계속 쌓이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 하는 거죠. 네가 먼저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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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가 이렇게 불꽃 터지게 싸우더라도 가능하면 하루 이틀 안에 서로 사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이혼할 확률이 한 50%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기분을 풀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딸이 2명이거든요 일단 싸운 날 저녁에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딸들을 생각합니다. 딸들 참 철이 없죠,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딸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 생각을 하면서 참 철없는 우리 큰딸 하나,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내 딸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누라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뭔가 불쌍함으로 좀 바뀌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나랑 같은 수준의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용서가 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한참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용서가 돼요. 진짜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누라랑 한번 싸워보시고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통하지 않을 만큼 열이 많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절대 양보를 할 수 없어. 그럴 때가 우리 가끔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하나 남아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우리 장인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들 가진 분들은 아들이 너무 소중하시잖아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셨겠어요. 그리고 시집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돈 잘 못 벌어도 좋고, 작은 집에 살아도 좋고, 좋은 차 안 타도 되니까
남편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잖아. 사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딸 시집 보낼 때 그런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이거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사과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마누라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용서가 뭐 이 일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시겠죠? 근데 아마 아들을 키우는 가정에 계시는 와이프분들은 훨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아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시엄마, 시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남편이 불쌍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늙어가는 얼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 나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내 남편 내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자녀들과 함께 저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의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렸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정이 있으시지만 인생이 별거 아닌데 우리 그만 싸우고요. 오늘도 월요일이라 너무너무 힘든데 다들 힘내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볼까요 말까요? 그만 볼까요? 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시골의사였습니다.